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법률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일부 실제 사건 의뢰로 이어져서 제가 업무를 수행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유형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어떤 것을 좀 유의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법률 상담을 하러 가셔가지고 변호사의 말은 듣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를 너무 장시간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실제로 대면 상담을 할 때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길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상담료도 많이 받고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야기가 길어지면 쟁점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종이 꾸러미를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나씩 꺼내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의문이 나는 사항이 생겨가지고 저기 잠시만요 선생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면 제 말을 끊으세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설명이 다 안 끝났는데 요것만 설명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하고 나서 이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서 계속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잠깐 메모를 해 놓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분이 아주 긴 시간 설명을 하실 동안 제가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이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려야지 라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사건들이 정리가 안 되고 매우 장황하게 이야기만 늘어놓은 꼴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실 게 매우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분들은 미리 좀 사건 개요 같은 것을 정리해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내 방에서 상담을 하시기 전에 내가 한글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시간 순서에 맞게 개요를 좀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 개요 파일과 그리고 본인이 질문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 4-5가지를 질문지로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이메일 등으로 보내놓으시고 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 테니까 한번 미팅을 잡아 주십시오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단기간에 많은 내용을 다 듣고 다 기억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건 개요를 잘 정리하신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부수적인 정보를 미팅에서 서로 확인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 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하면서 제가 자주 발견하는 2번째 유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상담을 처음 하실 때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달라고 법률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듣고 보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제 법률적인 견해에 따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제 견해가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반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검토 결과 자체가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계속 반박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한테 그냥 화를 내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과거에 사람을 심하게 때려가지고 중상해로 1심에서 구속까지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겨우 합의를 해가지고 풀려났단 말이에요. 집행유예로. 그런데 이번에 또 유사하게 상해죄를 저질러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분에게 저로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좀 성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엄청 화를 내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려고 막 하시는 거죠.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열심히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한결 수월한 상황에서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는 거고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보상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죄의 뜻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결국은 합의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변호사가 냉정하게 초반에 평가해서 구속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분 나쁘다 라고 이렇게 막 대응하실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냉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를 해주는 변호사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요, 상담은 대충 하시고 나서 얼만지를 물어보고 무조건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분들도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합리적인 가격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임료를 너무 적게 부르는 변호사님만 계속 찾아서 가시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로 상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요, 어떤 변호사님이 수임료를 정말 낮은 가격에 해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그 변호사님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를 했더니 문자에 대한 답도 없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내 사건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미 나의 사건 검색에서 알아본 것과도 전혀 맞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막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저렴한 수임료만 앞세워 가지고 사건을 수임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아주 꼼꼼하게 일을 봐주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적절한 수임료를 변호사가 받아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시거나 일을 맡기실 때 너무 수임료를 적게 부르는 변호사님만 찾아서 일을 맡기려고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법률 상담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유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건 개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내용을 보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한 다음에 만났을 때 압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번째 유형,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가 하는 객관적인 검토 의견을 먼저 잘 들으신 다음에 그 변호사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그게 마음에 든다면 그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님과만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금액만 저렴한 변호사를 계속 찾으시다 보면 자칫 내 일을 꼼꼼하게 봐주지 않고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변호사를 만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늘 유의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소송에서 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형 TV의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